네, 안녕하세요. 코드블랙 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. 자, 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조금 직면하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최근에 제가 어쨌든 시장도 시장이기도 했고,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최근의 상황을 좀 더 짚어보고자, 또 어쨌든 오늘 10월 마지막,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락을 어떻게 보면 꽉 채워서 마감하면서 대략적으로 한 8월부터 8월 고점 대비해서 코스닥은 한 25%, 코스피는 한 14에서 한 15% 정도 빠졌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시장 지수가. 근데 이게 참 이게 두 달 연속 빠진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장대 양봉이 좀 두 달 연속으로 좀 나타났는데 볼게요. 월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왔잖아요. 이게 오늘 월봉 마지막인데 그쵸?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지난 22년 급락장일 때는 이렇게 사실 이 정도 하락은 빈번히 나타났어. 크게는 1월 그다음에 1월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부터 해가지고 바이오들 해가지고 엄청난 하락, 그리고 또 6월 한번, 그다음에 9월 한번, 요렇게 좀 보이시죠? 그렇죠. 여기 이렇게 한번 하나, 둘, 셋. 근데 이때는 오히려 대응 가능한 영역이었던 게 이게 반등 그냥 베어 마켓이라고 베어 랠리라고 하죠. 그게 나타났단 말이에요. 이게 숨쉴 틈을 줬다라는 거예요. 숨쉴 틈을. 뭔가 대응하거나 약간의 좀 이게 잘라낼 거 잘라내면서 그다음에 계좌를 지킬 만한 그런 틈을 줬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요때 바짝 또 올려놓고 좀 어쨌든 빠져도 바짝 올려놓고 해서 보합권에 시장은 하락해도 계좌는 지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. 어느 정도. 근데 이번에는 연속이죠, 연속. 그리고 주도주에서 빠지고 특히나 10월 말에는 결국에는 하향 키 맞추기 는 거죠. 하향 키 맞추기. 하향 키 맞추기. 그러니까 정말 이만큼 힘들었던 장세고, 그리고 또 하나 좀 유독 좀 10월이 좀 빡셌던 것 중 하나가, 자 보시면 일단은, 자 10월 초에 그래요, 추석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 나오면서 저점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. 이때는 이제 신용이 한 18조대로 이제 떨어지면서 근데 약간 증시자금이 이게 설마 여기서 신용잔고로 더 뺄 생각인가? 왜냐면 증시자금은 이제 50조 언더를 하면서 48조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보면 비율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좀 보여드릴 텐데, 비율로 보면은 이게 40% 정도의 잡혀가 있는 거니까, 40%가 이제 신용잔고로 들어가니까, 그럼 여기서 신용잔고를 더 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. 근데 여기서 좀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, 며칠간. 그래서 요때 또 단계적으로 좀 매매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,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확인하겠다. 그러고 나서 근데 한 번 더 재차 급락. 그리고 한글날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. 그러면 요때 사실상 이런 양봉 망치봉은요. 이런 급락 조정에는 찐바닥이 나타나는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어요.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. 사실 그래서 여기서 잡아도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결국 시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10월 말에 깡그리 무시하면서 이렇게 좀 하락세가 나타난 거를 확인이 되고,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좀 힘듦을 어쨌든 몸소 맞이하고 있는데, 그럼에도 어쨌든 물론 기보유 종목들 떠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어쨌든 현금성 자산은 확실하게 좀 관리하면서 좀 이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, 그래서 오늘 악재가 지속적으로 좀 겹겹이 쌓여 있는데 좀 본질적인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. 자, 코스닥 전 세계 하락률 1위입니다 지금. 우리가 전쟁 있을 때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지금 공매도 관련돼서도 얘기 많이 하지만, 저도 어쨌든 지금 손봐야 될 거, 왜냐면 이번 정부의 사실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약간 뒷부 조치가 좀 있을 것 있는 부분이 보여요.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시작하자마자 그냥 대놓고 그 창구들이 보여요. 대놓고 막 공매 창구들이 보이고. 자, 근데 이거를 못하잖아.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좀 체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그 분위기를 조정에 어떻게 보면 일조한 거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, 자, 그럴 때는 전 세계 1위률,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나 아니잖아요, 그렇죠? 그럼 진정 바닥은 그냥 언제 나오나? 사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예측한 것보다는
그래요. 이미 초과매도 영역이고,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뭐 기업 내 문제가 없고 뭐 성장성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적으로 있잖아요. 근데 기업 내 문제가 없는 부분은 좀 체크를 하면서 지금은 담아도 사실 된다. 다만 여러분이 단기로 뭐 빚내서 투자를 하는 거면은 하지 마시고 여유자금으로 좀 더 묵직하게 좀 묵혀둘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상 이제 지금 구하는 좀 해도 된다라는 거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, 그럼 자 여기서 이따가 좀 체크를 추가로 해볼 거는 과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? 그러니까 명확하게 악재가 나오면 악재, 호재가 나오면 호재,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상관없는데 불확실성, 이게 증시 가장 안 좋은 거. 근데 그 불확실성에 가장 안 좋은 게 또 뭡니까? 지정학적 리스크, 전쟁. 이게 가장 또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거죠.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,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? 누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갈 줄 예측을 했어요? 처음에 전쟁 발발했을 때 단기전으로 끝나겠다라는 걸 그렇게 다 누구나 예측을 했죠. 근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. 1년 넘게. 그죠? 내년 2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. 뭐 전쟁이 지금 진행 기간으로 봤을 때는.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뭡니까? 응? 또 불확실성 뭐 있습니까? 그쵸? 정치적 부분, 미중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. 미중 간의 마찰. 그쵸? 이게 정치적인 부분,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좀 영향력은 덜하지만 불확실성이 가장 시장에 크게 자리 잡는 거는 전쟁도 있지만 이제 또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. 정치적 문제라고 하면은 합의를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예요. 안 한다. 왜냐? 자기가 이득을 얻을 때까지 그냥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거야. 질질. 그러면서 뭐 그거에 대한 모종 피해는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또 누워져 있고,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경제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. 뭐 사회, 정치, 뭐 이슈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또 이런 주식 시장이기도 하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악재가 겹겹이, 일단 오늘 코스닥 동반 부진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1.41%, 코스닥은 마이너스 2.78%,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2.78.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이렇게 좀 트리거가 된 거를 보면은 굉장히 좀, 일단 테슬라 빠진 거, 그다음에 이게 상징적인 게 200달러를 이탈했다라는 거게, 그러니까 약간 숫자적인 부분에 좀 상징적 의미를 두잖아요. 뭐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, 이게 좀 자극을 하면서 초장부터 뭐 이제 관련된 것들,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된 것들 특히 급락을 좀 많이 해줬고, 그다음에 온세미 컨덕터가 또 급락을 해주면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도 영향을 줬죠. 특히나 넥스트 칩이 좀 영향을 크게 받았고요.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오전에 뭐 있었습니까? 중국의 PMI 발표가 있었잖아요. 그리고 또 굉장히 많았어요. 일본 BOJ 있었어요. 뭐가 되게 많았죠. 근데 이게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게 이제 쇼크로 발표가 됐죠. 예상치가 50.2였어요. 그냥 50 기준으로 위아래 이게 침체냐 아니면은 뭐 견조하냐를 판단하잖아요. 근데 49.5가 나왔어요. 제조업 PMI가. 비제조업은 50.6, 비제조업도 51.8이 51.8이 예상치였는데 까놓고 보니까 50.6 나왔어. 50.6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중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돈을 풀고 있음에도 좀 안 되네,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깔려 있었고, 거기에도 BOJ의 이제 금정이 이제 관련 통화에서도 좀 수정분이 있었죠. 실망을 좀 안겨주었고,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.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아직 확인하고 있지 않다. 중국이 확인 안 한다. 좀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고, 그러니까 투심도 안 좋고 시장도 급락인데 안 좋은 이슈가 연달아 나왔어요. 악재가 오늘만 악재가 두루룩 연달아 나왔고, 또 뭐 있으면 오후에는 엔비디아가,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첨단 그거 칩 금지를 했잖아요, 미국이.
글씨도 안 써지네요. 일단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중국에 50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납품 공급을 중단. 왜냐면 좀 약간 저사양을 미리, 그거는 첨단 고사양에 대해서만 처음에 1차적으로 고사양 첨단 했는데, 이게 지금 막히면서 2차, 그러니까 미리 빨리 좀 어떻게 좀 물량 좀 넘기려고 미리 선제적으로 했던 것까지도 좀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게 나오면서 오후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또 하락폭을 키웠어요.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은 무난했거든요. 뭐 HBM3E 관련돼서도 뭐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면서 뭐 나쁘지 않았는데,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또 이렇게 오후에 들어서 낙폭을 키웠다라는 부분. 그래서 2차 전지가 아프면은 시장도 아프다. 버틴 것들도 결국에는 하향 키 맞추기가 된다라는 게 이번 급락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. 왜냐면 오늘 낙폭 키웠던 거는 차트 굉장히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. 막 이게 막 물량 하락해도 막 이렇게 잘 지키고 있었어. 다시 반등하려고. 근데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된 거야 다. 물론 뭐 한미반도체 이런 거는 공매도가 아직 뭐 제대로 뭐 진행이 안 되니까 좀 버틴 것도 있긴 하지만, 뭐 이수페타시도 그렇고, 그냥 대표적인 게 HBM3 뭐 해서 기판 쪽은 이수페타시가 잘 지켰잖아요. 주도했고, 반도체 소부장 한미반도체가 주도했잖아요.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. 팩트이고. 그러면서 리플로 장비들 좀 강세를 보였고, 근데 이런 부분이 일단 뭐 차익면을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악재만 말하는데, 일단 악재를 어느 정도 뭐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좀 대처하고 하잖아요. 그래서 또 이제 또 한번 볼까요? 뭐가 있었는지. 네, 일단 10월 중국 제조업 PMI 한 번 더 볼게요. 그럼 수요를 반영하는 세부 지수가 부진했는데, 일단 중국의 MBS 제조업 B 및 비제조업 PMI가 이제 전월 대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. 중국 PMI. 그냥 중국은 아직까지도 돈 중국 PMI 하회 예상치. 그러니까 돈을 막 쏟아붓는데도 좀처럼 회복이 더디다. 그리고 뭐 홍콩 증시, 그 중화권 증시 회복이 더딘. 급락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뭐 신규 주문 뭐 회복 여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, 신규 주문, 신규 수출 주문, 수주 잔고 등의 하락은 이제 수요 부진을 이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건 약간 뭐 경기 침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조업 경기의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, 이제 수요 회복세가 약하고 고용 회복이 더디다면 가계 구매력 강화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. 그래서 민간의 수요 회복 여력이 약하다는 걸로 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좀 시장이 받아들여졌고, 산업생산, 소매 판매, 수출 등 이제 실물 지표 개선과 당국의 정책 스탠스를 감안하면 제조업 회복 추세가 꺾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, 다만 이제 시장은 경기 방향성보다는 이제 회복 여력에 대해서 좀 돈을 쏟아붓는데 이제 회복이 좀 더디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크게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중국은 지속적으로 돈을 퍼붓고 있고, 뭐 정책 대응, 뭐 대외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, 이거는 좀 중국 당국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, 그나마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일을 한다. 뭐라도 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좀 안 하고 있지. 그렇죠?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, 자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지금 좀 이렇게 보자. 한번 악재를, 그럼 연말까지 또 나올 만한 건 뭐가 있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? 일단 불확실성이에요. 이것도 역시나 정치적이면 정치적. 뭡니까? 연방정부 미 정부 셧다운. 이거 지금 45일 이렇게 유예해서 진행되고 있는데, 이것도 이제 또 기간 다가오고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지난 10월 임시 지출안이 극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11월 17일까지 정부는 이제 펀딩을 확보한 거예요. 11월 17일. 근데 이제 이로 인해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이후에 메카시 하원 해임. 공화당 쪽이었지만 그나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었다.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또 혼란 끝에 누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습니까?
존슨 의원이 하원으로 선출됐죠. 그래서 민주당이 어디를 장악하고 있습니까? 상원.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년 임시 예산안을 통과해야지 셧다운을 예방할 수 있는데 어떻게? 상하원의 합의를 통해서 셧다운 해결. 그런데 존슨 의장이 어떤 인물이냐? 존슨 의장. 이름도 세 보이잖아요. 메카시 의장보다 더 강경한 성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뭐 친트럼프로 좀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. 그래서 한 명의 의원이 해임안을 제의할 수 있다는 점도 동일하고 이제 셧다운 가능성이 좀 높다. 근데 뭐 이전에도 셧다운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뭐 그때는 시장 상황이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이 셧다운이 늘 어떻게 보면 이게 불확실성 과연 한 번 또 죽이고 나서 이게 반등하는 불확실성 해소가 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요런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다. 뭐 실적 시즌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가오는 일단 불확실성에서는 이게 제일 크고 뭐 FOMC는 일단 뭐 러시아 이스라엘은 뭐 진행 중이니까 이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진행 중이니까 28 진행 중이니까 일단 이거는 굳이 또 한 번 언급 안 할 거고 이거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. 여기서 동결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. 동결된 후에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좀 반등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아줄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본질적인 국내 증시가 하락률 1위인 거는 왜 그렇게 보냐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언론에서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판단입니다. 어쨌든 수급과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이 정도로 빠질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면은 키움빨 사태 영풍재지빨이 불러온 키움 사태 이게 좀 더 크게 어떻게 보면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반박할 만한 거는 아니 영풍재지 해봤자 5천억인데 5천억으로 이게 5천억으로 국내 증시가 흔들려? 근데 이 5천억이 불러온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. 우선 뭐가 있습니까? 일단 상이라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지금 미수 신용에 대해서 금지를 설정했죠. 금지 설정. 15개 종목 상이란다. 15개 종목에 대해서. 근데 15개 안에 속한 게 뭐 있습니까? 포스코 그룹주도 있고,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DX, 그 다음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있죠. 그쵸. 뭐 에코프로는 진짜 뭐 좀 그렇게 좀 플로어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에코프로 BM이 껴있죠.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시장에 자금이 돌아오고 자금이 쏠리고 시장 지수 상승 견인한 게 뭡니까? 얘네예요, 얘네. 그래서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. 2차전지가 시장을 끌어나왔고 어쨌든 명확한 성장성이 있고 뭐 향후 25년, 23, 27년, 30년까지 성장성은 명확한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으로 시장이 올라온 건데 이들에 대해서 이걸 막았단 말이에요. 자, 여러분,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적절한 신용이 좀 필요해요. 근데 물론 신용이 상승에는 그 상승을 더 일으킬 수 있는 레버리지 역할을 하지만 하락에는 또 반대로 하락을 더 크게 키우는 이제 하락으로 작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2차전지 관련돼서 좀 장기 투자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이들로 인해서 좀 다른 종목이 빠지든 말든 어쨌든 신용은 담보 140%는 유지하면 되니까. 근데 이걸 막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물량이 좀 많이 출회된 부분이 있고 그럼 이러한 환경을 누가 가장 좋아하면서 반기겠습니까? 바로 공매도. 그쵸? 그래서 이러한 공매도 영향을 그냥 공매도에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줬다. 그래서 약간 이거는 조금 소설로 더 써보면은 사실 키움을 좀 매긴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. 왜냐면 약간 SG빨 사태로 처음 사태가 터진 게 이게 깨진 게 다우 기술이 깨지면서 시작된 거잖아요. 다우 기술이 어디 겁니까? 키움이잖아요. 그쵸?
그래서 여기서 먼저 차익 지금 대량 매도를 하면서부터 이제 S발 사태가 빡 CFD랑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건데, 근데 하필 되게 웃긴 게 영풍재진은요 세력 물량을 뭘로 털었습니까? 미수예요. 지금 몇 원소 하한가입니까? 사실상 거래 정지 전까지 포함해 하나, 거래 재개되고 거래 재개되고 둘, 셋, 넷, 다섯, 5연속이죠. 거래 재개 후에는 4연속 하한가잖아요. 근데 이게 물량이 아직도 막 호가 보면 2,600만 점 쌓입니다. 소화가 안 됩니다. 어디까지 빠질까요? 5,000원 언더까지는 갈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키움은 지금 오늘자로 대략 추정되는 게 3,400억 정도 손실을 하는데, 여기서 좀 더 빠지면 진짜 5천억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건데,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바닥을 논하기고 수급이 약간 풀어지기에는 이게 1차적으로 좀 소화되고, 이거 신용미수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, 이걸 또 언제 어떻게 좀 풀릴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가 사실 시가총액 상단이 많아서 좀 영향력이 더 큰 건데, 만약에 반도체까지 반대로 이게 그 섹터군이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는 연일 때려 맞았을 거예요. 근데 반도체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, 근데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건 반도체도 분명히 고평가 논란 좀 많이 벗어나고, 여러분이 뭐 2차전지만 그러는데 반도체도 굉장히 고평가인 거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고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. 감산 효과에 대한 건 일시적인 건데, 이건 또 그냥 수요 둔화로 가고 경기 침체 한번 딱 맞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크게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든 악성명을 떨어질 수 있는 건데, 지금 신용장고는요 많이 그래도 빠졌어요. 지금 비율로 봤을 때, 자, 제가 40% 관련된 거 얘기했죠. 근데 이게 증시자금으로 신용장고가 지속적으로 39, 40 이 정도로 해서 부담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여기서 막 미수사태 발생되고 나서 이제 17조 1,000억까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증시자금을 47조라 해가지고 지금 비율로 보면 36% 정도 되죠. 근데 이게 연초 좀 1월 장세 때 1월 장세 때 35% 수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. 지금 이 수준까지 내려왔어요. 36. 그 신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10월에 9월에 한 번 더 급락 나왔다. 그때는 36, 33, 32까지. 그쵸. 16조 수준.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지금 20 D-2니까 30일 기준, 어제 기준이잖아요. 오늘 기준은 또 털려고 이거는 100% 제가 장단컨대 17조 언더로 내려갑니다. 신용장고. 그러면은 신용 비율 33, 34 정도 찍잖아요. 그때는 진짜 일단 D 없이 가야 되는 걸 좀 추천드리고, 요거는 다음 영상에 제가 또 체크하면서 지금 비율 어느 정도이다라고 안내 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장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,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,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바닥이라는 거를 좀 체크하면, 사실 저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설마 했는데, 설마 하면서도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뭐 추가 대응을 좀 타이트하게 안 했거든요. 누군가는 사실상 뭐 10월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더 빠지겠지, 감매도형 뭐 PBR 해가지고. 근데 결국에는 본질적인 건 요거 수치가 중요해요. 요 수치는 좀 이 장고와 증시의 비율에 대한 수치는 좀 명확합니다. 그래서 10월에도 이 32 수치 때 무조건 질르는 구간이었고,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작년의 대응점은 요거에 대해서 좀 의존을 하기도 했고, 결국에는 신용장고라든지 증시자금도 고려했을 때라는 거를 봤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여러분께서 좀 더 보셔야 되고, 면밀히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려운 환경이에요. 투자자들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임하고 그걸 마주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뭐 이 암흑의 터널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 끝은 또 있고, 돌아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또 그때 살 거리라고 후회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. 지금이 그 시기에 또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지금 한 7개월간, 그 전초부터 23년 7개월간 꾸역꾸역 올린 거를 약 한 2달 만에 다 반납을 했죠. 상승분을. 그렇죠. 그래도 월봉 추세는 아직까지 여기서만이라도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 지금 700까지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, 그 구간까지는
않을 거고 지금 구간에서만 잡히더라도 대시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추세가 좀 상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월봉상 이제 120선까지 도래된 상황입니다. 자, 여러분, 뭐 솔직히 지금 여기서 뭐 자신감을 갖고 뭐 하셔라라고 제가 좀 말씀드려봤자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떠날 때는 아닌 떠날 시기는 지났어요.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엉덩이 무거운 자들이 남아 있고 누가 더 무겁냐의 싸움이에요. 근데 그 엉덩이 무거움에 따른 그 버팀에 따른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이득을 좀 얻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그 기다림에 따른 보상을 좀 더 크게 받기 위해서는 종목군의 선정이 중요합니다. 그런 부분을 좀 잘 명심해서 저와 함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힘든 장 이렇게 10월 마무리가 된 상황. 11월, 12월, 23년도 이제 2달 남았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좀 헤쳐나가야 될 게 많지만 그래도 뭐 가격적인 부분, 이론적인 수치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자고요. 늘 하락장, 급락장은요, 그게 정답이었습니다. 물론 뭐 내일 당장 뭐 11월은 이동안 빠진 거 다 반등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늘 투자자 입장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결국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괜찮을 겁니다.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자신감 갖고 좀 아닌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이 테마를 접근했는데 튀는 것들은 잘 정리해 주시고 혹시로 해지 수단으로 인버스를 접근했으면은 그 부분도 막연하게 좀 갖고 가지 말고 왜냐면요 낙관론자와 긍정론자의 차이를 봤을 때는 비관론자와 낙관론자를 봤을 때는 주식 투자함의 비관론자는요 큰 수익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해요. 왜냐면 대세 상승에서 더 큰 수익을 받을 수 있을 때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참고해서 진행하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좀 일단 본질적인 부분 좀 이렇게 좀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 드리는 시간 가져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